예,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성장과 통합 기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께 질의를 합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2차관께서 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차관님, 이번 추경안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조와 가치에 따라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본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편성되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하는 척하며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재정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국가 채무를 670조에서 1126조로 늘린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서막이라고 하면서 당선 축하금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무디스에서 이번 2차 저희 추경과 관련돼서 성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채무 부담은 있겠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것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평가를 내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평가를 상당수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지원금과 같은 이전 지출은 대폭 증액한 반면 SOC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는 축소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SOC 사업과 관련해서 호남 지역 SOC 사업은 크게 증액된 반면 영남 지역 SOC 사업은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득 이전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씀하고 관련해서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재정 총량 그리고 부문별로 봤을 때 민간 소비가 지금 실질 마이너스인 상황, 그리고 소매 판매가 15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 이런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기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SOC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국민 부담과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액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로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떤 분석대로 지역재원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SOC 사업 투자 부분을 갖다가 감액한 그런 부분을 두고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하여튼 입으로는 성장과 통합, 경기 진작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이와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그런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일회성 소비지원금과 SOC 사업 중 어느 것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의 경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분석해 봤을 때 두 가지 다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의 세출 20조 중 대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전 지출 성격인 반면에 SOC 사업은 당초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3,53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국토부 장관께서도 연내 지출이 어려운 SOC 사업을 선별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재부 차관께서도 동일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는 것 때문에 SOC 감액된 3,530억 원은 경제 효과는 9,979억 원이고 취업 유발 효과는 3,85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SOC 감액을 하면 이러한 경제 및 고용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이런 면에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이라는 현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관님,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 재정을 늘릴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SOC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민생 쿠폰 15조 2천억을 나누은 것이 현명한 경제 정책 판단이라고 보시는지. SOC 사업을 줄였다는 지적하고 관련해서는 금년 내에 어차피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지금 저희가 SOC 분야가 지금 2.7조 원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1차 추경에도 저희가 한 2.5조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5조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원래 집행이 안 될 사업을 이번 추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출 구조조정, 특히 SOC하고 관련된 구조조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오히려 집행 안 될 사업을 집행될 사업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SOC 전체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분명하게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 차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올해 SOC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 불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긴요하게 집행을 해야 할 그럴 SOC 사업 또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SOC 사업을 줄였으면 다른 필요한 그런 SOC 사업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경기 진작을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줄여가지고 민생 쿠폰 등으로 활용했다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어가지고 물론 민생 쿠폰도 일부 경제 효과는 있을 겁니다. 재정 성수가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는 것 같으면 0.33이고 그죠? 공공 인프라 등에 투자를 하면 그 배 이상인 0.86의 어떤 성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불필요한 집행 불가능한 그런 SOC 예산을 갖다가 민생 쿠폰 등에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SOC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로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 경기 진영을 내세우지만은 실제는 오히려 당선 축간과 같은 어떤 그런 지출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OC 감액이 아니라 최소한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회복시켜서 SOC 투자 확대를 해야 경기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번 추경에서 SOC 사업에 대한 선별과 조정을 정부가 충실히 균형 있게 했다고 보시는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무슨 지역적인 고려나 지역적인 차별보다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서 금년에 집행 안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금년에 집행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증액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지?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 SOC 사업과 관련한 지역별 조정 내용을 보면 교통시설 특별 회계 SOC 감액이 영남 지역은 7,545억 원이고 전체의 77.9%입니다. 그런데도 호남 지역은 감액된 것이 367억 원으로 3.8%이고 증액된 부분을 보면 영남 지역은 300억 원으로 4.9%이고 호남 지역은 2,204억 원으로 35.8%인데
이것을 누가 제대로 균형감 있게 조정, 선별한 결과라고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뭐 지역별로 어떤 사업이 늘고 어떤 사업이 감액돼 있는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별로는 철저하게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증액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지역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SOC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더욱이 1천억을 추가 투입해가지고 호남고속철도의 준공 시기가 3개월, 6개월 단축된다 하면 호남 지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원래 있던 SOC 투입 7,500억 원이 사라진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차관님, 7,500억 원이 투입될 거로 예상되었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해당 지역은 경제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된 SOC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빨리 해결돼서 26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서도 대폭 삭감된 영남 지역의 어떤 그런 집행 불가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삭감 지역의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SOC 추가 정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정확히 주시면은 예산 소위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은 세대별, 지역별, 성별, 그죠? 연령별 그리고 정치인 연별 통합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통합이 가장 우선된다고 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정부 초기부터 영남차별, 특정 지역 패싱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예산당국에서는 이 점을 갖다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또 지역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긴밀히 요런 협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추경은 뭐 2차, 3차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곧 또 본예산 시작되니까 특히 SOC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경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차관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 주시는 과정에서 살짝 언급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냐. 예. 그런 취지의 질의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내년부터 2026년도 시작되는 3대 SOC 사업 계획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예, 여러 가지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의 부채 탕감에 지금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과 저는 이번 추경의 부채 탕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부채 탕감도 정의, 공평, 뭐 이런 부분에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 평가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은 오로지 경제성만 따진다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경제성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사실 뭐 정부도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량 의원님. 존경하는 울산 남구 갑 김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